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6월의 경금용신법, 6월 그리고 시간이 되면 7월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경금을 보면은,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유금은 어떻게 되죠? 양인이 되죠. 그죠? 유금은 양인이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6월은 내 양인이 되는 월이기 때문에 양인은 어떻다? 속성이 정말 강하죠. 그러니까 칼이라고도 비유를 하죠. 양인은 칼이라고도 비유하고 강하고 이 좀 제복을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복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칼을 좀 잘 다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은 되게 복합적인 의미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잘 휘두른다, 내가 뭐 정치를 잘한다,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다. 뭐 촌철살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편관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되지 않은 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양인월이면 무조건 편관을 봐야 양인이 제복이 되어서 좋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용신을 배우는 시간이신데 이런 편관이다 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 그러니까 격에 대해서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격을 어, 격과 이제 용신을 같이 보는 그런 눈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과 격을 한번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크게 용신이다. 지금 배우고 있는 용신이다. 그러면은 이 용신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는 격국이 있어요. 이 격국은 뭐냐? 뭐 돈 버는 그릇이냐 아니면 권력으로 가는 그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격을 그러니까 그냥 뭐 물을 담는 항아리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항아리의 비유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크게 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파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항아리가 성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격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죠? 지금처럼 얘기한 대로 양인의 평관격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정관격이다, 식신격이다, 뭐 인수격이다 이런 식으로 격이 이제 성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이 성격이 됐다라는 거는 이 항아리가 온전하게 잘 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가 온전한 항아리인데 첫 번째로 용신운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용신운이다라고 하면은 이 성격이 돼 있는 항아리인데 이 격이 용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 평관 격이다. 그러면은 그 격을 만드는 평관이 되는 글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뭐 식신격이다라고 하는데 이 식신이 되는 글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이다라고 하는데 이 인수에 해당하는 글자가 용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좀 클래스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위직에 가는 사람들이 이런 성격이 돼 있는 사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는 사람, 뭐 사장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 자리를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성격이 돼 있으면서도 이 글자, 그러니까 성격을 이루어주는 그 글자가 용신이면서 격을 이룰 때 조금 어렵죠. 그게 가장 높은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 된 사주인데, 그러니까 항아리가 온전하게 뭐 돈 버는 그릇이다, 식신격이다, 제격이다라고 해서 그 항아리에 이제 돈을 담는데, 두 번째에는 성격이 된 사주가 두 번째 기신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운이다라고 하면은 격을 합격시키는 글자가 오는 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격이 온전하게 항아리가 갖추어져 있는데 합격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항아리에 금이 가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기신운이 올 때, 그러니까 기신운이 온다. 기신의 글자가 용신에 반대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이 왔을 때에는 격이 깨지면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이 흘러나가겠죠. 그러면은 저 기신운에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추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크게 봤을 때에는 파격이 돼 있는 사주가 있어요. 파격. 그러면은 항아리가 기본적으로 깨진 항아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운에서 항상 깨져 있느냐? 아니죠. 운에서 이 깨진 항아리를 땜빵을 해주는 운이 와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그래도 물이 새지 않도록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깨진 솥도 땜빵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땜빵해서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운에서 그 글자가 오면은 이 용신의 글자가 오면은 용신운이 오면은 이 깨진 항아리가 어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막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 그릇에 뭔가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내 그릇에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격이 돼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은 뭐 1, 2년 살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뭐 크게 보면은 뭐 사오미가 용신이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합격이 성격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4, 5 그러니까 뭐 10년만 용신으로 더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사오미 30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주 구성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그 용신의 글자를 내가 잘 받아 쓸 수 있느냐 여부도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가 좀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항아리가 격이 합격인데 운도 그냥 기신운이다. 그래서 기신으로 흘러가면은 어쨌든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비가 와도 어, 깨진 항아리에 비도 안 내리는 거죠. 그죠?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비도 안 와서 물이 전혀 담기지 않고 그냥 마른 채로 있는데, 뭐 일생 뭐 한 7, 80세를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뭐 비가 안 오느냐? 아니죠. 운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사주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배우시잖아요. 항상 봄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여름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처럼 추운 겨울만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 태어나는 그 시기는 기신의 시기에 초년의 기신운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가정 환경이 좀 격도 깨져 있고 기신운이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는 뭐 버려졌다가, 하지만은 내가 용신운이 왔다 기신운이 가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 후원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를 좀 잘 만나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좀 잘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뭐 변호사가 되든 뭐 아니면 군인이든 경찰이든 뭐 좀 공무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에 따라서 이렇게 파격이어도 성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도 운에 따라서 기신운이 오면은 명예나 재물들이 흩어진다라고 이제 크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사주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용신을 가리켰지만 용신 운인데 왜 안 풀리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왜 그 용신의 글자가 격을 깨트릴 수도 있고 파격을 성격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작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용신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 뒤편으로 보면은 뭐 여러 사례들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뭐 중요한 뭐 사례들 몇 가지만 통변하는 그런 비법들을 이런 식으로 고수들은 본다라고 해서 통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추려서 뒤편에 있는 그 샘플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격국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용신도 다 끝나지 않은 마당에 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용신을 배우시고 격국을 배워야 그래도 뭐 사주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 주색이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게 뭔가 조금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를 보다가 둘을 보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집이 있으면 기둥만 보다가 그 지붕도 보는 거고 내부 인테리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듯이 어쨌든 사주가 쉬운 학문은 그러니까 절대 아니지만은 최대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저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 자신을 체크해보는 입장으로서 여러분께 좀 저 자신의 그런 약속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좀 더 성실하게 뭐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배우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그래도 뭔가를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열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6월이는 그러니까 양인격이에요. 양인인데 편관이 있어야 좋다. 그러니까 편관은 위권이다. 양인 편관격은 절개 있고 충성심이 강하다. 뭐 그런 거죠. 흔히 얘기하는 그쪽이죠. 군인, 검찰, 경찰, 위권.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편관의 글자는 병화가 되겠고 병화가 없으면 정화, 간목이라도 쓰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은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왕지잖아. 왕지 12운성에 내가 등령했다. 등령득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례를 보시면은 갑진생 64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태어난 사람 될 수도 있죠. 갑진생 계유월에 경신일주 신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온통 금이 월지 3개면 병인데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진유와 금에 수가 있으니까 온통 너무 세죠. 그래서 이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또 천간에 이런 개수까지 떠가지고 나쁘지만은 그래도 간목이 있어서 조금 나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용신에 되는 글자는 이렇게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 투간이 돼 있어야 사회적으로 내가 그 사회적으로 알려진다. 그러니까 왜 천간은 밖으로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용신이 되는 글자, 그러니까 편관이 되는 글자가 밖으로 나와 있어야 용신의 글자가 밖으로 나와 있어야 저 사람은 명함이라도 한 장 제대로 내밀고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개수 있지만은 간목이 있어. 수생목으로 해서 병화가 크게 다치진 않죠. 하지만은 이런 사주가 천간으로 병정, 화운이 뜰 때 더 대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주는 을사생, 을유월, 경오일간, 정해시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사화 같은 경우는 사유합국으로 이제 돌아갔죠. 금의 경금 그리고 화가 있는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정화의 진신은 경금의 진신은 정화인데, 그러니까 6월 달만은 사화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좋다. 그래서 6월 달만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투관이 되어 있는 정화 진신을 잡지만은 대운에서 사오미 대운으로 흘러갈 때 관이 높아져서 벼슬을 하였고요. 네, 자 이번 사주는 병자일간 죄송합니다. 이번 사주는 병자생, 정유월, 경자일주, 병자시가 되죠. 그죠?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6월의 경금인데 6월의 경금은 어느 정도 등령을 했기 때문에 계절의 경금이기 때문에 강하죠. 근데 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기토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신강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수가 많아서 금수 상관으로 설기가 많이 돼요. 또한 천간으로 이렇게 병정화가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극설교가 사주다. 그러면은 토금운이 좋죠. 토금운을 반기는데 무토는 아니고 기토만 천간으로는 쓴다. 지지에는 뭐 술토나 미토나 진토나 축토나 다 쓰게 되겠죠. 미토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은 자수 미토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극설교가가 되기 때문에 토금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금이 용신이다. 유금이 용신이 되었고 이런 그 관을 제사라는 그런 운에 이 관살 혼잡을 제거해 주는 운에 그 승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미생, 기유월, 경진일주, 의류시,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봐도 이제 6월에 이제 경금이죠. 그래서 토생금을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될 수 있는데 이 미토는 미중에 있는 정화 떴고 을목으로 투관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토에 가깝다. 이 사주가 어쨌든 내가 신강하다 보니까 정화를 용신으로 보았고요. 이 사주 정축생 기월 경진일주 신사신데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두 사주가 좀 비슷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주는 유축의 경금 더 강하죠. 하지만 이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지지에 여기 사화가 그래도 진신이 있다. 6월에 경금 있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미생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평범한 명이었고 이 정축생은 그러니까 뭐 큰 사람이라고 하였죠. 큰 사람 지부의 직책에 올라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비교를 뭐 해 드리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의 경금은 병화가 정관으로 뜨면 더더욱 좋았고 지지라도 더 있어야 좋다. 자, 이번 사주는 기해생, 계유월, 경신일주,
무인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이렇게 금수상관격에 해당이 되죠. 그죠? 온통 다 금수, 토금수 이렇게 되네요. 그죠? 나는 무척 강하다. 아, 이 양인인데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살, 살이라고 하면 이제 병화가 인중에 있는 병화밖에 없는데 약하죠. 그죠? 약하죠.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 남방운으로 흐를 때 천간으로 병정이 들 때 뭐 승상이 된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기유, 경신, 계유, 경신, 임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남방운으로 승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사주 개축생 신유월에 경자 정해시잖아요. 그러면은 6월에 경금 화를 봐야 되는데 정화 용신이다. 용신이 되게 무력하죠. 또한 여기 개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병이 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무기토 대운에 토국수를 해줘서 정화가 조금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뭐 병정운도 좋고 목운도 당연히 수생목해서 목생화 해주니까 을목은 약하더라도 간목운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 뭐 간목이든 무토가 있는 사람과 인연을 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좀 나아지겠죠. 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신묘생, 토끼띠, 정유월, 경호일간, 병자시죠. 그러면은 이사주도 역시 양인의 평관격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편, 네 개, 목화도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좌우충 이사주가 특이한 게 묘유충이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다 충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전충은 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세력들 간의 이런 그 힘의 밸런스가 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예전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충이다라고 하면은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세력 간의 견제가 이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세력 간에 그러니까 팽팽한 힘의 견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운에서 뭐 묘가 온다라고 하면 묘목이 발동하면은 묘유충이 생기는 거고 오화 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좌우충이 좀 세게 발동하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어쨌든 그 그러니까 뭐 그 청나라 이제 건용 황제의 명이었고 60년 동안 위세를 떨친 사람의 명이 되죠. 그래서 이 경그 병화가 살아 있으면 이 용신이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도 천간으로 개수가 뜨는 해에는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주 경호일주, 경호생, 말띠, 을이월, 병자일간, 이모시잖아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고 오화를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네 편 이렇게 되죠. 그렇죠?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용신 화를 잡는데 목생화 해줘야 되는데 이 을목은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그러니까 탐합을 하죠. 목생화를 해주기보다는 탐합망관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주를 이제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재성을 탐하기 때문에 관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명예로 가느냐, 재성으로 가느냐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재성으로 갔을 때, 어, 그러니까 결과는 그래도, 그러니까 내 명예로 가는 게 나중에 뒷일을, 그러니까 뒤탈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용시 눈으로 가는 게 그게. 자, 이번 사주는 무신생, 신유월, 경신일주, 신사시잖아요. 이건 온통 다 토금의 사중에 있는 병화, 용신으로 본다. 그래서 금이 많아서 사신형의 불이 사중 병화가 좀 약하다, 금다화식이다. 어쨌든 주사가 되었고 책을 많이 쓴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자, 이 사주 보게 되면은 정사생, 기유월, 경자일주, 정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도 역시 사유에 경금, 해수, 자수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기토도 있고요. 강하죠. 화를 용신으로 쓴다. 병정화가 있어 실황이라는 벼슬까지 올라갔다. 다음 사주는 갑신생, 계유월, 경진일주, 정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도 강하죠. 이렇게 간목, 정화, 격갑인정에서 상격이다. 하지만 6월에는 간목 정화를 쓰기보다는 병화가 낫다. 그래도 이 사주는 병화 없어 아쉽지만은 그래요. 정령사력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계사생 신유월 경신일주 병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도 역시 이렇게 사유근극의 정관에 겁재 양인 떴고요. 내가 병화를 쓴다. 평관 쓴다. 이 사주는 양인 평관격의 총령사관이 되었다. 그런 사주가 되었고 이 사주는 임자생 기우월 경호일간 개미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가용시인데 이렇게 오미화국을 이뤄서 좋다. 어쨌든 이렇게 경금일장으로 이렇게 식상이 투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금수상관 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이 임수를 보면 예쁘죠. 어쨌든 도세주옥이다. 신금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화의 기운이 강하면 어쨌든 만들어진 기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금도 쓰임이 높은 사람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오미화를 용신으로 잡고 어쨌든 이 사주가 정해년 36까지 뭐 결혼은 안 했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화가 용신인데 결혼 대신에 인기나 이제 명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남자를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살기에는 조금 그러면 뭐 남자가 도움이 되겠죠. 예, 화가 용신이니까 그죠. 뭐 굳이 뭐 사귀는 남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이런 오미화의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들이 그러니까 관이 도움을 준다, 용신이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월의 경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어쨌든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용신과 격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한 방에 정립이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저 또한 좀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기 전까지는 무척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사례를 많이 보고 사주를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사주가 좀 눈에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겠죠. 힘드시더라도 어, 용기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